삼국유사 기편에서 단군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조선 왕검조선 조항이 첫 장으로 편제된 이유는 그것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사인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단군은 천명을 받은 첫 임금으로, 기자는 그 뒤 문명 교화를 연 임금으로 상징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 사학자들의 연구는 단군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의 윤색과 가작을 논증하기 일색이었다. 단군 이야기에서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화소는 천손 강림과 곰이다. 에도 시대부터 단군 이야기를 접한 일본인들은 단군을 고사기나 일본 서기의 신세기에 등장하는 스사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단군을 실존의 역사적 인물과 같이 서술하되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여 계통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단군에 대한 이런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져 식민사관의 대표적 논조인 일선동조론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편 일본인들은 단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마니시류는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은 이야기의 내용은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소산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오히려 일본과 같은 종족적 문화적 계통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해방 이후 우리 학계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축적해 나갔다. 그 결과 단군 이야기가 당시의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후대에 윤색이 더해졌을지라도 단군 역시 실제 고조선왕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곰과 호랑이에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하여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는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논거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 곰과 호랑이 역시 토테미즘의 흔적이며 원시 문화의 반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동족 내의 혼인에서 벗어난 이족혼의 사례로 원시 사회 발달의 한 유형이며 단군의 탄생과 그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고조선 이야기를 해석한 또 다른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환경이 곰과 호랑이 등의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표상한 것으로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물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이 병존하였던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을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추장 세습대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역사적 해석의 시도를 통해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원시 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기록임을 주장한 대표적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학계에 계승되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해석의 주요한 논지로 자리 잡았다.